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장 반복문을 이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반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화일문, 두 화일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화일문에 대한 문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반복문을 이제 학습을 했는데 초기, 조건, 증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조건에 맞출지 이런 그 문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했고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화일문에 대해서도 초기 조건, 증감에 대한 조건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한 번은 시작하는 문법이 두 화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포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반복문이죠, 포문. 그리고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중간고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 증감이 역시나 똑같이 있습니다. 초기식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고 증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초기의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참이면 문장을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일 동안에 계속 이제 루프 안을 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 이렇게 루프 안을 돌고 있는 도중에 이 증감식에 의해서 증감식이 어느 값에 도달했을 때 그 값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되는 순간 이렇게 빠져나오는 루프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애니메이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초기식이 있고 해당되는 지금 10번이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자동차가 10번 바퀴를 돌다가 카운트를 하겠죠. 10번이 돌았을 때 비로소 이제 해당되는 조건식을 이렇게 빠져나온다 라는 어떤 루프문의 기본 문법 구조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문법 자체가 이 초기식, 기식, 조건식, 증감식. 그래서 우리 화일문에서도 똑같이 그랬죠, 있었죠. 그래서 화일문에서 초기 값은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고 정의할 때 초기 값이 있었고 여기 조건이 있었고요. 중괄호 안에 증감이라는 식이 있었죠. 증감. 똑같이 포문도 여기 초기, 조건, 증감이 여기 라운드 안에 포 문법의 이 라운드 안에 세 가지 조건이 이게 그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초기와 조건 사이에 세미콜론이 있고요. 그 조건식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문하고 지금 포문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실제 문법의 구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그 대상으로 이 제어문을 쓸 때는 초기 조건 증감이 있기 때문에 반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퀀스를 만드는 데는 같지만 구조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일단 화일문은 크게 넓혀져 있죠. 초기 조건 증감이 나눠져 있고 포문은 문법 자체가 초기 조건 증감이 라운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포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하고 간결해 보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화일문이나 두 화일문은 초기 조건 증감이 해당되는 각각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흩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포문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게 초기 조건 증감이 한 라인에 다 있습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트릭스나 실제 어떤 영상 처리를 할 때, 수학적인 연산을 처리를 할 때, 그리고 해당되는 그래픽 처리를 할 때 포문 형태를 많이 쓰고요. 두 화일문이나 이 화일문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동문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키락이라든지 자동문 우리 가까이 가면 열리죠. 그런 구조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특수형 컴퓨터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 컴퓨터에서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일단 파일문 전에 한번 읽어줍니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그 값이 가까운지 먼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요. 가까울 때 이 파일문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이제 문을 열거나 이렇게 조건이 바뀌는 거죠. 문이 다 열렸을 때 이제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매번 반복되는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인베드 시스템에서 두 파일문을 혹은 파일문을 활용해서 해당되는 구조를 문제를 풀 때 두 파일문을 많이 쓰고 파일문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학적인 꼴이라든지 그리고 매트릭스 그리고 행렬 있죠. 행렬 연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래픽적인 처리, 그래픽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때도 이 포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간결하고 해당되는 구조 자체를 갖다가 빨리 연산을 할 때 쓰고 두 파일문은 인베드 시스템에서 많이 쓰인다.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적인 구조는 얘도 같은 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조건 증감이 있습니다. 초기 i는 0부터 언제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켜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돌았을 때는 0이지만 0에서 헬로 월드를 하나 찍고 총 5번 헬로 월드를 5번 찍고 해당되는 루프문을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주석문에 지금 한 줄 주석이죠. 헬로 월드 5번 출력하기 그리고 샵 인크루드 스튜디오.h 실제 코드를 갖다 실행을 할 때 이걸 다 쳐줘야 돼요. 샵 인크루드 스튜디오.h가 그 전처리계라고 말씀드렸죠.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표준화 입출력 함수는 여기 프린트문이라는 걸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의가 되어 있고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편하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그 코드는 항상 메인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메인 함수조차도 이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중괄호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 박스 i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박스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금방 배운 이 포문의 문법 구조가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포문의 조건, i값은 여기서 선언만 해주고 정의는 안 해줬었죠.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0으로 시작한다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i가 언제 될 때까지 조건 자체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구조 자체가 반복의 구조 자체가 일씩 증가를 시켜라 라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i가 0부터 4까지 증가를 하면서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총 5번을 증가를 할 때 이 프린트 F문을 5번 출력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매번 줄바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총 5번이죠. 여기 캐리지 리턴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n 값이 있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을 볼 때도 해당된 결과의 코드를 갖다가 예상 결과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출력 결과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여기 수업 듣는 분들이 이론 수업 듣는 분들이 이론 수업만 하고 실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한 번도 실행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 수업만 듣지 말고 그 해당된 코드를 꼭 집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GDB 온라인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코드를 타이핑하고 실습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포문을 통해서 총 5번을 헬로 월드를 찍어내는 형태의 실행 과정들을 갖다가 지금 그 발표 자료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i는 위에서 변수를
인트형 박스로 선언을 했죠. 예, 인트형 박스로 선언을 했고요. 그 박스의 이름은 이제 i고요. 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스고, 여기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수. 네,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처음에 정수형 박스를 만들 때는 해당된 값을 정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값을 넣지 않았었는데, 포문이 시작되는 순간 i를 0으로 넣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i가 5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요. 예, 확인했더니 어떻게 돼요? 5보다 작죠? 예, 참이니까 지금 printf문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끝날 때 i 값을 1을 증가시켜요. 이거 i 뿔뿔은 뭐라고 그랬죠? i는 i 플러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을 증가시켰더니 i가 뭐가 돼요? i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헬로 월드가 찍히는 순간에 i 값은 이렇게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다시 조건을 물어보죠. 이게 이제 그 초기 값은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초기 값은 처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만, 그러니까 포문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만 i 값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i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i가 지금 1이 됐을 때 또 다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요? 5보다 작냐? 예, 여전히 작아요. 그래서 printf를 또 한번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고 다시 1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i는 이제 이렇게 2가 되고, 자, i가 2가 돼서 또 물어보죠. i가 5보다 작냐? 예, 작습니다. 그래서 참이니까 또 printf를 찍죠. 이렇게 여기 3번 찍었죠. 이게 언제까지? 예, 총 4가 될 때까지 찍고 5가 되는 순간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5번을 찍고 해당된 코드가 수행을 마칩니다. 그 다음 예제는 이제 반복을 이용한 어떤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해당된 코드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해당된 코드를 그 타이핑해서 실행하기 전에 해당된 변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사를 꼭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해당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된 코드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샵 include studio.h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코드 메인 함수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중괄호가 시작되고 중괄호가 마치는 공간 안에서 해당되는 코드가 순서대로 쭉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정수형 박스 i라는 박스랑 sum이라는 박스의 이름을 박스 2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2개를 만들었고, 얘 이름은 i인 거고요. 또 하나의 박스 이름은 sum이라는 박스죠. 둘 다 뭘 담을 수 있어요? 네,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박스예요. 정수만. 네,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선언만 했어요. 깃발만 꽂았다라는 이야기죠. 여기다 값을 뭘 넣질 않았었어요. 그냥 비어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 자리를 썼었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선언만 했고 박스를 만들었고, sum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채웠네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총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포문이 시작되는데 아까 이제 빼먹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중괄호가 있으면은 더 좋아요. 명확하다라고 했죠. 이제 중괄호가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포문의 밑에, 저번에 이 포문처럼 포문 밑에 있는 한 줄만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헷갈리니까 되도록이면은 해당된 중괄호를 이렇게 써줘라. 그래서 해당된 포문이 초기 조건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1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i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1로 다시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i는 1이니까 10보다 작죠?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말씀드렸죠? 해당된 sum이 0이었었죠? i가 지금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sum이 뭐가 돼요? 1이라는 값이 되죠?
그래서 0에서 나중에 이제 1이 되는 거죠, 지금. 썸값이. 그걸 언제까지 해요? 네. i가 10이 될 때까지죠. 크거나 같다니까요. 10이 될 때까지 해당되는 썸이라는 박스 안에다가 i 값을 계속 담는 거예요. 1부터 몇 가지요? 2, 점점점점 10까지. 1부터 10까지의 수를 10까지의 수를 여기 썸이라는 박스에 담고 있죠. 10번 반복하면서요. 그리고 10번 반복하고 11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겠죠.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이제 프린트 F를 찍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은 썸 박스에 이제 55라는 값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거를 결국에 여기다가 출력을 딱 해주죠. 썸의 박스에 55라는 값을 여기 %d 형식 지정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시멀 정수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을 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리턴 제로는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있어도 되는데 사실 여기 메인 함수도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함수의 반환을 지금 정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형 값 0으로 리턴을 한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 얘를 보이드라고 쓰면 리턴 제로를 안 써줘도 돼요. 뭐 쓰든 안 쓰든 워닝은 뜨긴 뜨겠지만 깔끔하게 워닝 안 뜨게 하려면 얘를 지우고 보이드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은 95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같은 경우는 반복을 이용해서 세제곱을 구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네, 똑같이 주석 한 줄 주석 썼고요. 금수저죠. 일단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름을 가지고 시작한다. IO 프린트F랑 스캔F가 여기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가 하나 이상은 있다. 함수가 하나 이상은 있다라고 했는데 메인 함수가 하나는 있다라고 했어요. 중괄호 열고 닫고 땅을 맞춰줘야지 에러가 안 나죠. 이 안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실행이 되죠. 반복문이 나오기 전까지. i 값에 정수형 박스 i랑 n이라는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안내 문구를 찍어줍니다.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프린트 창에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해당되는 문구가 쭉 뜨겠죠. 그 다음에 스캔F가 딱 실행이 되면 여기 캐리지 리턴이 없죠. 그래서 점점이 있는데 점점 있는 공간에 여기 프론트바가 깜빡깜빡깜빡 거리게요. 스캔F가 실행되면 키보드 입력 받을 때까지 블록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다가 해당되는 숫자를 딱 넣어주는 순간 그 숫자가 어디로 매칭이 돼요? 참조 변수인데 해당 나중에 포인터 때 다시 나오는데 이 값이 n이라는 박스 공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 값이 키보드 입력 받아서 예전에 숫자 값을 넣어주면 해당 숫자가 n이라는 박스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 줄의 printf를 출력을 해줍니다. 세 줄이 이제 이렇게 쭉쭉쭉 세 줄이 이제 프린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반복문이 실행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n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죠. 언제까지 반복을 해요? n까지. 입력받은 수까지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죠. 초기 값은 1부터 n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을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래서 해당된 i 값은 또 일씩 증가를 하겠죠. i가 만약에 5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프린트F 여기 출력됐죠? 스캔F가 정수 입력하시고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데서 5를 누르고 그래서 포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i가 1부터 n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입력받은 수까지 반복을 할 때 1의 제곱,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 총 5번 반복되면서 해당되는 제곱의 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i의 세제곱에 대한 i가 3번 곱해져 있죠. 세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i 값은 여기에 매칭이 되고요. i의 제곱값은 여기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이 이렇게 붕어빵 틀에 안고 들어가는 것처럼 팥이랑 뭐 슈크림 들어가는 것처럼 각각의 값들이 매칭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스페이스가 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공백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스페이스를 많이 주면 많이 늘어나는 거고 조금 주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OD라는 값도 역시나 5개, 하나, 둘, 셋, 넷, 5칸 중에 오른쪽 정렬돼서 이게 숫자가 찍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OD인데 지금 해당된 프린트 결과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여기 마지막 젯자루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책에는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가운데 정렬처럼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OD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이제 반복을 이용해서 어떤 네모의 모양을 그리는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별표를 많이 모양을 활용을 해서 어, 지금 별표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별표의 모양을 활용해서 그 해당되는 반복문이라든지 if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많이 찍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풀 때 해당되는 별표를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거나 사각형 만들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반복의 구조나 논리의 구조를 갖다가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는 해당되는 별표 모양을 통해서 별표 모양의 반복을 통해서 사각형의 모양을 찍고 있는데 완벽한 사각형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변수 i는 뭔가 반복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에 대한 변수를 i라는 박스에다가 넣고요. 프린트F 일단 하나 찍어뒀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뭘 반복했어요? 별표 하나 있고 양쪽 별표인 거죠. 얘랑 얘. 여기 스페이스 먹혀 있는 공간을 한 번에 찍는 거예요. 지금 얘를. 이렇게 찍고 있죠. 몇 번 찍어요? 네, 5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번 찍었죠. 5번 찍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별표로 막았죠.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물론 여기 이제 지금 완벽한 사각형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줄 간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복을 이용해서 네모의 모양을 그리기라는 어떤 예제를 한번 봤고요. 그 팩토리얼 구하는 예제입니다. 팩토리얼 우리 3팩토리얼이면 3, 2, 1 구하는 거죠. 그래서 총 3팩토리얼 하면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수의 10팩토리얼 구할 때 10팩토리얼 구했더니 뭐 이렇게 값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구하려면 되게 힘든데 컴퓨터가 보면 순식간에 구하죠. 그래서 해당된 팩토리얼 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변수 값을 어떻게 했어요? 박스가 롱이라는 값을 썼어요. 롱이라는 값을. 그래서 팩토리얼에 박스에 팩이라는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는 인티저 형태로 안 쓰고 롱이라고 썼어요. 1이라는 값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티저 박스 i라는 박스랑 n이라는 박스를 만들고 해당된 정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출력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스캔F를 통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 이게 딱 실행되는 순간 여기 10이란 밑에 깜빡깜빡 거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을 숫자를 넣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이제 여기 이제 포문이 막 돌아가는 거죠, 지금. 근데 n에다가 이제 10을 넣었다라고 하면 10이 총 i부터 10까지 반복을 한 거죠. 근데 i는 1이었죠. 1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을 하겠죠. 반복할 때 지금 팩은 팩 곱하기 i라고 되어 있어요. 팩은 아까 뭐였죠? 10이죠.
1이죠, 1. 1 곱하기 n. n이 아니고 i죠, i. i 값이죠, i. 지금 1 곱하기 1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n이 1씩 증가하면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 값들이 계속 이 팩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에 해당되는 n 값하고 표리열 값이 구해진다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설명드릴 때 화일 루프와 for 루프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반복의 구조 자체가 초기 값하고 조건하고 증감이 없으면 반복의 어떤 구조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복은 이 초기 값, 조건 값, 이 증감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파일문도 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포문도 초기 조건 증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해당된 파일문은 초기 조건이 파일문 위에 있고요. 조건은 이 라운드 안에 있는 거고, 증감은 이 중괄호 안에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 안에 다 있죠. 라운드 안에 해당되는 초기 조건 증감에 대한 조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장들 수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구조가 좀 간단하고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뭐 매트릭스 푸는 거, 행렬 풀거나 혹은 해당되는 이미지의 도트 매트릭스에 어떤 이미지를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쓰고요. 파일문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어떤 센서에 따른 출력의 결과들 갖다 표현하거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순차적으로 뭔가 수행을 해야 될 때 조건 값이 계속 변하거든요. 어떤 센서 입력에 따라서 해당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 자체가 매번 변화하고 그 밸류 값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밸류 값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일문의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화면에 어떤 그 이미지를 표현할 때 뭐 1024 곱하기 여기 x가 뭐 1024다. y 그 화면의 비율이 뭐 768이다. 그러면 1024 곱하기 768에 해당되는 점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점 찍는 것처럼 여기가 0,0이고요. 여기가 1024 23 곱하기 1, 뭐 767에 해당되는 점이에요. 1024 곱하기 768에 해당되는 점이 마지막 점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 매트릭스죠. 2차원 행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24 곱하기 768의 점들을 다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점이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포문을 2차원으로 써서 모든 점들을 다 찍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일 때 2차원이지 어떤 색깔이 들어가면 이게 3차원, 4차원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열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그럼 이제 이게 차원이 늘어나죠, 박스가. 그러면은 RGB라는 속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색깔을 점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당된 점에 RGB를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매트릭스처럼 3차원 매트릭스가 되는데,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진을 하나 출력하거나 동영상을 뿌릴 때 이 모든 점들을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화소수가 크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뿌릴 때 이런 포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어디다 쓰는지 이제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되게 컴퓨터는 무식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애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컴퓨터 비용을 산정을 할 때 CPU나 메인보드의 가격만큼 그래픽 카드를 비싼 걸 쓰잖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그 메모리 자체도 되게 큰 이유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온보드 안에 그래픽 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저사양들. 근데 요즘에는 그래픽 카드만 해도 200만 원짜리 쓰잖아요. 괜찮은 거 쓰려면. 저처럼 이제
이런 모든 점들,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포문이 무지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연산들이 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그래픽 카드도 사양도 되게 올라가는 걸 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더 됐으면 합니다. 팩토리얼 계산에 대한 어떤 예제를 지금 이제 뭐 화일문 버전으로 여기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증감의 형태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뭐 그 기존에 봤던 거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만 있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플러스 플러스는 i는 i 플러스 1이었죠. i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뭘까요? 그러면 얘는 i는 i 마이너스 1이에요. 해당되는 i라는 박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고 그 i 플러스 플러스는 i라는 공간에서 플러스 1을 더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i라는 박스의 초기값이 다르죠. 보면 빼는 거는 10이라는 공간에서 1씩 계속 빼가는 거죠. 언제까지? 0에 도달할 때까지 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 그 10번 헬로 월드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10번 이제 이터레이션이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보면은 두 번째 i는 i 플러스 2거든요. 얘는 이제 복합 연산자가 i 플러스 2 해당되는 i라는 변수 박스에 플러스 2씩 매 이터레이션마다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씩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씩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2씩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한 3씩 하면 3씩 증가하고 4 하면 4씩 증가를 하겠죠. 5배 형태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2로 곱한 형태로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도 가능해요. i는 i제곱 플러스 2다. 뭐 제곱 형태니까 익스포넨셜 형태로 막 증가를 막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수식 전개가 가능하다. 포문을 화일문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화일문을 반복을 쓸 때 화일 쓰고 이 라운드 안에 1이라는 값을 이렇게 쓰면은 1을 쓰거나 true를 쓰면은 무한 반복하잖아요. 똑같이 포문에서도 여기 여기 초기 조건 증감에 대한 부분이 비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포문을 쓰면 무한 반복, 아까 이 화일문 이렇게 써가지고 무한 반복했던 것처럼 무한 루프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화일문 형태로, 아니 그러니까 포문 형태로 이렇게 써도 된다. 무한 루프 구조가 의외로 많이 쓰여요. 실제 이제 그 OS 단에서 OS 입장에서는 이 무한 루프를 싫어하기는 해요. 실제 이벤트 구조 기반으로 윈도우용 프로그램은 짜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무한 루프 걸려 있으면 PC가 되게 버벅거리거든요. 근데 인베디드용 프로그램은 특수형 컴퓨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반복 구조 안에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반복 구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초기 값이 없죠. 쓸 수 있다. 뭐 같은 이야기이긴 하죠. 있으나 없으나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없어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밑도 이제 그 다음 그 증감 형태를 보면은 초기 값을 하나 더 썼죠. 관여된 초기 값은 아니겠지만 여기 포문 안에 쓰는 지역 변수처럼 k 값을 0으로 초기화해서 또 쓸 수도 있다. 2개 이상의 변수도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초기 조건 증감 이외에 다른 이렇게 함수의 꼴을 갖다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많이 안 써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꼴들은 많이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코드를 출력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좀 진행해 볼 것 같고 1부터
6까지면 총 몇 번 반복하는 건가요? 네, 총 4번이에요. 그래서 간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몇 번 반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2 곱하기 지금 2단이죠. 9구단 2단을 출력하는 거고요. 여기도 해당되는 10부터 0까지죠. 0까지 i는 빼기 20. 그럼 10, 8, 6, 4, 2 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런 형태로 해당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실습도 하고 결과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반복의 구조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도 예, 적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이 하나만 있질 않죠. 이제 중첩 반복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되는 LCD 1024 곱하기 768에 해당되는 1024의 X축 그리고 768에 대한 그 Y축에 대한 모든 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점들을 갖다가 이 포문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24, 768이면 2차원이죠. 2D죠, 2D. 2D다라는 말은 파라미터 두 개를 갖다가 그 매트릭스로 뿌려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려면 반복문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중 반복문 혹은 3중, 4중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2차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이다. 차원이 두 개 하나 더 늘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매트릭스 구조가 지금 앞에 2D였지만 뒤에가 하나 더 있다. 어떤 RGB라는 색깔을 더 표현하거나 한다고 할 때 구조가 더 늘어나죠. 차원이. 그러면은 해당되는 그 포문 자체에 중복 포문이 더 늘어나는 거죠. 차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얘가 막 만들어 가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뭐래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실수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반복적인 구조를 순차적으로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또 중복 이품문 플러스 이품문이랑 중복 그 포문 플러스 이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컨티뉴나 뭐 브레이크가 같이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반복 구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기 자체가 막 일어나고 있으면 코드 해석이 의외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런 구조 자체를 좀 익숙해하고 관심이 있어 하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데 좀 능숙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적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별표를 찍고 있습니다. 별의 기호를 이용해서 뭘 만들고 있나요? 사각형 모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제 중간고사 시기가 됐으니까 일반적인 별표를 이용해서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을 만드는 프로그램 출력하는 형태의 그 문제들을 많이 예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이제 중간고사도 치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습을 잘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가 지금 바깥의 포문하고 안쪽 포문이 통해서 별표를 찍고 있는데 그 별표를 이렇게 찍고 있다. 바깥에 있는 포문은 라인에 해당되는 거죠. 총 5라인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지금 그 안쪽에 있는 포문은 총 10개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10개에 해당되는 별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해당되는 x랑 y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는 y도 0 됐고 x도 0 됐는데 실제 바깥에 있는 포문은 한 번만 들어가고 이게 총 5번 수행될 때까지 수행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이 가운데 있는 포문은 한 번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총 몇 번을 해야 돼요? 네, 총 5번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서 10번을 또 반복문이 도는 거죠. 한번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i가 0일 때 y가 0이죠. 0이고 5보다 작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y는 0이니까 5보다 작죠. 그래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처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 있진 않아요. y가 0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문이 시작되는데 x는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요. 그리고 x는 10보다 작은 상태죠. 그리고 별표를 하나 이렇게 딱 찍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x는 뭐예요? 아직은 0이었는데 이걸 찍는 순간 x가 1이 됐겠죠. 1이 됐어요. 1이 됐어요. 10보다 작죠. 10보다 작으면 또 실행을 하겠죠. 별표를 찍어요. 그 다음에 i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또 별표를 찍어요. 언제까지? 예, 10개 찍을 때까지. 얘가 총 9가 될 때까지 찍겠죠. 그럼 이제 10개 딱 찍고 10이 딱 되는 순간 거짓이 되죠. 거짓돼서 이 포문을 일단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뭘 찍어요? 예, 프린트 F를 캐리지 리턴을 찍어요. 그러면 여기 엔터가 딱 먹혀요. 줄바꿈이 된다는 거예요. 10개 찍고 나서 한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끝나서 딱 돌아오니까 아직 포문에 갇혀 있어요. 바깥에 있는 포문에. Y가 프린트F 이거 캐리지 리턴 하고 나서 Y는 뭐가 됐어요? 네, 1이 됐어요. 이제 1 된 거예요, 얘는. 그래서 5보다 작죠? 5보다 작으니까 다시 포문을 시작해요, 지금 밑에. 아무 일 시작하고 다시 안에 있는 포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0부터 바깥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X는 다시 0으로 초기화된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이 별표를 몇 번 찍을까요? 네. 10번을 이렇게 찍어요. 찍고 9가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 거짓이 돼서 빠져나와서 또 캐리지 리턴 찍겠죠. 하니까 y는 y 플러스 얘 때문에 y가 2가 되겠죠. 여전히 5보다 작죠. 이렇게 반복해서 언제까지? 네, 총 5라인을 찍고 이 포문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포문은 일반 2차원을 갖다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점만 찍었잖아요. 점만 찍었는데 1024 곱하기 768의 점들만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2차원이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레이스케일 있죠. RGB, 그러니까 색깔 넣기 전에 어떤 음영을 갖다까지 집어넣으려면 해당되는 이 데이터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표현을 하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색깔까지 넣으려면은 뭐 RGB라는 그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차원의 어떤 지금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만 만약에 뿌렸다고 하면 RGB라는 값을 통해서 색깔까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음영만 표현을 했다면 R 공간 뭐 G 블루가 해당되는 이 매트릭스가 3차원으로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차원으로. 그림을 제가 잘 볼. 이 3차원 공간의 매트릭스 꼭 아파트처럼 보이죠? 아파트처럼 매트릭스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점을 찍기 위해서 R, G, B라는 세 가지 공간을 한 번에 다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복 포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동안에는 한 점을 찍기 위해서 이중 포문이었지만 이 G랑 B를 더 찍기 위해서 안에 포문을 3중, 4중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복 포문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우리 보고 있는 그 그래픽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매트릭스나 이런 게 뭐 이런 거 수치 연산도 많이 쓰지만요. 네, 이번 예제도 역시 이제 별표를 찍는 예제인데 해당된 반복 구조를 통해서 삼각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여기 밑에 보시는 거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랑 y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이중포문을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y는 1부터 초기 조건 증가함이 있습니다. 또기 x도 초기 조건 증가함이 있고요. 해당되는 그 바깥에 있는 포문은 이렇게 줄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 자체를 잘 봐야 되겠죠. y가 1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같은 게 있죠. 근데 이 조건을 명확하게 잘 봐야 돼요. 이 같은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라인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y가 1부터 시작했고 y는 지금 5보다 작거나 작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포문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포문을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포문에서 이제 별표를 찍는데요. x가 0으로 초기화가 됐고 x가 이제 0이고 초기화 됐으니까 y는 뭐가요? y는 1이죠. y는 지금 여기서 아까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y는 1이에요. 그래서 1. 0보다는 작죠? 작으니까 참이에요. 참이니까 포문을 실행을 하겠죠. 참이니까 밑에 있는 프린트물 찍겠죠. 프린터에 별표를 하나 찍었어요. 찍고 나오는 순간 x가 뭐가 돼요? 1이 됐죠. 1이 딱 되니까 뭐가 돼요?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여기 포문을 빠져나오죠. 빠져나면서 뭐래요? 네, 캐리지 리턴 줄바꿈을 딱 해요. 하고 돌아오죠. 다시 포문으로. y가 뭐가 됐어요? 여기서 y 플러스 1에서 원래는 1이었는데 이제 2가 된 거죠. 2가 됐죠. 2가 돼서 5보다는 작죠. 작으니까 또 여전히 실행을 해요. 또 이렇게 내려가죠. 포문으로. 그래서 x는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x는 0, 0이고 y 값은 2죠. 2보다 작죠, 지금. 그래서 프린트 하죠. 별표 하나 찍었어요. 찍고 나올 때 x가 1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x는 1보다 2보다는 작죠. 여전히 true예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더 찍어요. 찍고 돌아서 1이 또 증가돼서 하니까 얘가 이제 x가 2가 됐겠죠. 2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이죠. 그때 이제 나와서 또 캐리지 리턴 얘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y가 2가 아니고 이제 3이 됐겠죠. y 뿔뿔이니까요. 리턴 찍는 순간 y가 얘가 지금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다시 true여서 이 가운데 있는 포문이 실행이 되고 x가 0부터 다시 몇 개 찍어요? y가 지금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0, 1, 2, 3 0, 1, 2, 3 세 번 찍겠죠? 세 번 찍고 3이 되는 순간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총 y가 5일 때까지 쭉 찍어내는 게 지금 이 직삼각형을 찍어내는 결과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당되는 코드를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서 실제 이제 실행도 해봐야 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꼭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중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별표를 찍는 예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중간 점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해당되는 코드가 지금 뭐 0부터 3까지니까 총 3줄이겠죠? 총 3줄이고 네, 첫 번째 라인이요. 두 번째 라인은 네, 이거 총 3줄이 만들어질 거고 내부적으로 총 뭐가 들어가요? 또? 네, 또 3까지 증가를 하겠죠. j 값이. i가 0일 때 j는 0, 1, 2 i가 1일 때 또 0, 1, 2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해당되는 그래서 i 값이 0일 때 그리고 j 값도 0일 때 결과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직각삼각형을 뭐 찾기라고 해서 해당되는 각 변의 길이가 100보다 작은 삼각형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지 피타고라스에 해당되는 그 정리에 속하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지를 갖다가 찾는 문제인데 이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각 변의 길이가 100보다 작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문제를 갖다가 풀려면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당되는 변수, 각각의 변수가, 각 변 자체가
100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조건 자체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이면 출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가 2일 때만 그 해당되는 파라미터 값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겠죠. 사실은 그 문제에 따라서. 이런 코드로 작성이 될 수가 있는 뭐 다음과 같다.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하지만 그냥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또 흘러서 속도를 낼게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도 해당 루프를 우리 저번에 했었죠. 그 브레이크 문이 있었죠. 그 스위치 케이스 문일 때 해당되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게 그 브레이크 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반복적인 구조 자체를 갖다가 뚫고 나오는 게 이제 브레이크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if 문에서도 해당되는 원금보다 클 때 이제 사실일 때 이제 그걸 수행을 하지만 브레이크 문이 있으면 이제 빠져나가죠. 이것도 역시 해당되는 루프 안에서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문이 구조가 아주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 되도록이면 이런 분기문 중에 브레이크 문과 고투 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많이 쓰이진 않아요. 중요한 시점에만 쓴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 무한루프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해당된 조건을 만족을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숫자 말고도 뭐 특수 키를 눌렀을 때 브레이크 문 걸려서 빠져나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투문도 우리 저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투하고 해당되는 그 변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곳에 점프를 하는 거죠. 고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분기 자체가 건너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 컨티뉴문은 해당되는 조건에 참이면 다시 그 조건으로 또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이 상관없이요. 그래서 해당된 조건 자체를 갖다가 문장 자체를 갖다가 밑에 뭐 문장이 있어도 그거를 건너뛰고 다시 그 루프 부분을 반복을 시행한다. 거기는 예제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대소문자를 변경하는 어떤 예제인데 이제 Q가 걸렸을 때 알파벳 대문자 Q를 눌렀을 때만 브레이크 걸려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죠. 만약에 이 Q를 누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대소문자를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만 걸리고요.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 A부터 Z까지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눌렀을 때만 해당되는 이,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컨티뉴를 하죠. 그리고 얘는 레터는 32 빼기 레터 마이너스 32죠. 그래서 32를 빼는 이유는 원래 아스키 코드 값에서 그 해당되는 대문자 그 소문자 값에서 마이너스 32를 뺀 값이 이제 대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소문자 A 값에서 마이너스 32를 빼면 소문자 대문자 그 알파벳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썼고요. 결과적으로 그 뺀 마이너스 32만큼의 그 값을 갖다가 이렇게 문자형으로 표시하면 소문자로 볼 수 있다라는 해당되는 그 예제 코드입니다. 뭐 자동으로 뭐 수학 문제를 생성하는 예제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랜덤 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결과에 이런 뭐 결과가 있는데 그 예제를 한번 랜덤 함수가 이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또 그,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쓸 수 있는 이유는
랜덤 함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샵 인크루드 전처리계라고 했죠. 뭔가 꾸러미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꾸러미 안에 랜덤 함수를 쓸 수 있는 이 랜덤 함수를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누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랜덤 함수를 쓰는 거에서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렌이라고 하면은 랜덤이라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10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본다는 의미 자체는 이거 왜 만들어 줬냐면 0에서 10까지의 0에서 9까지의 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어떠한 랜덤의 수가 들어와도 10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예, 0에서 9까지의 수예요. 무조건. 이 x라는 값은.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두기 위해서 지금 10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x랑 y가 무조건 0에서 9의 숫자가 대입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해당하는 결과 자체가 뭐 숫자를 넣어서 출력됐을 때 그 값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또 if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기도 있는데 실습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랜덤 함수의 어떤 수를 갖다가 제한하기 위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쓰고 있고요. 메소드 자체가 지금 rectangle이라는 메소드는 지금 여기 window.h라는 함수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도록 할게요.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중간고사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벌써 이제 7주 차가 다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1, 2주차 때에 프로그램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변수와 자료형 여러 가지 박스 어떤 박스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담을지 뭐 인티저, 뭐 플룻, 숏, 뭐 차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담겨진 자료를 기준으로 뭐 사칙 연산도 했었고요.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여러 가지 뭐 비트 연산자, 여러 가지 뭐 우선순위, 결합 규칙 이런 거를 이제 학습을 5장에서 했었고 6장에서 그리고 뭐 조건문들 if문이라든지 if else문, 다중 if문, 스위치 케이스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했었고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또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1장에서 7장까지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범위는 1장에서 7장까지고요. 그리고 그 장을 우리가 쭉 하면서 매번 학습을 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풀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레포트를 잘 내주셔가지고 아마 충분히 학습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연습 문제 기준으로 대부분 조금 변경하거나 변경해서 실제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니까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고 학습을 이미 학습이 있겠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프로그래밍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뒤에 프로그래밍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도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잘못된 코드를 수정하거나 그리고 결과값 예상하는 거 결과값 예상할 수 있죠. 해당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다. 해당되는 변수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떤 연산자를 통해서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된 의사 코드나 순서도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된 코드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 그런 정도 중간고사가 출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시고 중간고사 여러분 다 100점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고사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상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가중되거든요. 저희들이 오늘 코드 몇 개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안 했지만 시간이 많이 갔던 것처럼 해당된 코드가 되게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치러야지 기말고사도 잘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들 실습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게시판에 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시험을 나눠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어떤 장소에 대한 공지와 시간의 공지는 정확하게 학교에서 다시 공지를 해주면 제가 게시판에다가 공지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